서울은 70세입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65세 이상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올해만 3,353명 자진 반납했는데요. 이 중에서 포항이 가장 많았고 경산, 경주, 구미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찰에서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에 대한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 응답형 버스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콜택시가 아닌 콜버스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노인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게 되면 근처 정류장에 있는 버스가 태우러 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도시는 크게 상관없지만 버스 운행 노선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31,072건이던 고령자 운전자 사고 지난해 2023년에는 39,614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27.5%까지 급증했는데요. 실제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인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령자 운전 위험이 높다. 고위험 운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65세 이상 모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발표된 노인 관련 운전면허,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 그리고 조건부 면허, 그러니까 야간에 운전하지 못한다 또는 장거리 운전이나 고속도로에서는 운전하지 못하는 조건부 면허를 추진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 내용은 최근 5월에 발표되었지만 실제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자, 한번 자료 보실까요? 2020년 9월 24일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께서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연구 용역 과제가 어떤 것이었냐,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연구 용역 진행, 여기에서 보시면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현황, 운전면허 자진 반납, 그리고 고령자 운전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세부 추진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이 내용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자, 먼저 보시면 주관부처는 경찰청 교통기획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완료 기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2024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입니다. 2020년 이 자료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의 5년에 걸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요를 한번 보시면 고령 운전자입니다. 운전 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까지 취소시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시켜야 되겠다. 또 최고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이 올해 연말에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 일단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 장치, 그러니까 ABS가 아니라 AEBS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E가 emergency, 그러니까 비상을 이야기하는 글자 같은데요. 갑자기 생기는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장치 AEB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착했을 때 한정해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일본은 2020년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 독일은요, 의료인의 진단,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고 또 고위험 운전자,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벌점 누적자, 이런 사람들은 의학적 심리검사, 그러니까 운전 적성 검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서 운전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요 나라의 사례들을 비교해 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체 장애 보조 수단을 사용하거나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응용해 보겠다. 자, 그래서 과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AR, VR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인데요. 그러니까 실제와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기에 적합한가 이것을 정밀평가하겠다. 그래서 이런 가상운전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계속 운전 적합성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예시입니다. 실제 운전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실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면서 연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 계획을 보시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조건부 면허 세부 조건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실제 시행하는 것은 2025년부터 노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자, 또 하나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자료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주민등록 인구 비중 이것을 보시면요. 2013년에는 11.79% 600만 명, 2017년에는 700만 명, 2019년에 800, 2022년에 900만 명, 2024년 7월 10일 기준입니다. 드디어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00만 62명, 전체 인구의 19.51%, 이제 5사람 중 1사람은 노인인 나라가 된 것이죠. 남자는 442만 7,682명, 여자는 557만 2,380명, 그러니까 여자가 114만 4,698명 더 많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노인 인구가 많으냐? 시도별로 한번 보시면 서울은 177만 5,469명, 부산 76만, 대구 47만, 인천 51만, 광주 24만, 대전 25만, 울산 18만, 세종 4만 3천. 인원수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219만 8,720명입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퍼센트, 그러니까 인구 대비 퍼센트는 서울이 높지만 실제 인원수,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경기도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 강원도 37만, 충북 34만, 충남 46만, 전북 43만, 전남 47만, 경북 64만, 경남 68만, 제주 12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구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비중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율을 따져봤을 때도 고령 운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인구수를 모두 고려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65세 이상이 되면 안전운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갱신할 때 더욱더 조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부 운전면허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분들 많지만 실생활에 운전면허증이 생계와 관련된 분들 많습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차기사, 그 외에도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 대중교통수단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애버리면 자전거에 농자재를 싣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숨 쉬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노인 기준 자체를 바꾸자. 65세 이상,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이런 와중에 경찰청에서는 65세 이상 어떻게 운전해야 되느냐, 고령 운전자 안전수칙을 발표했으니까 이 내용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운전하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라디오 볼륨 줄이기입니다.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니까 귀가 많이 안 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체가 노화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들리니까 더 크게 틀 수밖에 없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은 라디오 볼륨을 끄거나 아니면 라디오 볼륨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 이것이 경찰청에서 첫 번째 밝힌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장거리나 야간 운전은 피하자. 눈이 침침하다. 시력이 나빠진다. 이것도 마찬가지 노화의 신호죠. 그래서 야간이나 장거리 운전은 피해야 한다. 자주 휴식을 취해서 눈의 피로도를 풀어줘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미리 조작을 해서 주행하기 전에 완료해서 운전을 시작하셔라. 마지막 네 번째, 좌석을 높여서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이 내용은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하된 시력, 그러니까 노안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운전석 좌석을 조금 높여서 시야를 넓게 확 트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좌석은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고령자 운전면허증,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조건부로 운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밤에는 운전을 못하는 것 아닌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장거리는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올해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 자료가 정부에 보고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논의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여러 회의를 통한 다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2024년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완료되게 되면 2025년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적성검사 어떻게 받는 것이냐, 또 70세 이상, 75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런 내용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는 불이익,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게 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혜택까지도 함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운전하시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 보험료 65세 이상에게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것을 이행하시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65세 이상 운전자부터 권장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면허갱신 대상자는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인지 기능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 신체가 자연스럽게 변해갈 때 여기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받는 것, 이것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데요. 이 교통안전교육 듣기는 들어봤지만 여기에 따르는 혜택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시면 교육 대상은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는 의무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사항이다.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매년 내가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5%까지 아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놓친 것입니다. 자, 어떤 교육을 받느냐? 교육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운전 능력을 자가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운전 능력이 있는지, 실제 운전할 때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이 내용 중에서는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에 맞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학습해드리고, 인지 기능 검사, 여기에 속도나 거리 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 검사, 주의 검사, 이런 운전 능력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면서 교육받게 되고요. 또 교통안전 교육 내용에는 신체가 노화되면서 어떤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 따르는 대처 방법,
그리고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최근에 신설된 교통법규라든지 면허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도 도로 나름대로 많이 다르고요. 차종에 따라서도 운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낮에 운전하느냐, 야간에 운전하느냐, 이런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에 대해서도 교육받고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운전,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서의 위험한 운전,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모두 마치고 인지기능검사를 합격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사, 어떤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할인받느냐,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보험료 할인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하실 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로 가시거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고객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셔도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신청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 1577-1120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 절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교육 예약 그리고 적성검사를 상담받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에 교육 예약하는 방법 1577-1120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면허갱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 검사를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치매안심센터나 병원, 의원, 운전면허 시험장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1899-9988 전화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 인지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 받으신 분들은 치매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치매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선입기 검사, 선별 진단 검사를 실시하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장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중 한 개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 교육을 모두 끝낸 분들은 정기 적성 검사, 그러니까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될 것은 치매 결과지. 치매 결과지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분들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 건강검진 결과지, 이렇게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회사별 어떤 혜택이 있느냐, 특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살펴보면 일단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용 차량만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명 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또는 기명 이름이 들어가 있는 피보험자 연령이 반드시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되었을 때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된다. 교육 확인증 등의 유효 기간에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 확인을 받으시고 유효 기간과 보험 가입 기간이 조금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때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삼성화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실버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 받으시면 됩니다. 현대해상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DB손해보험 교통안전교육 실버 우대 특별약관, 자, 그리고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럿손해보험, 이렇게 특별약관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65세 이상이지만 아직까지 신체가 건강하다, 운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